병원에 와서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것보다 홈케어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럴 때는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큰 경우는 피부암의 가능성도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미리 확인을 해둬야 되는 점들도 있거든요. 첫 번째,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 친구가 요즘에 여기 이렇게 오돌토도 올라온 닭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더라고요. 혹시 그것도 피부과 레이저로 치료가 되나요? 상황을 일단 봐야죠. 어떤 건지 봐야 되는데 아마 여기보다는 여길 거예요. 맞아요. 여기 팔 바깥쪽 좀 뭐 심하면 다리에도 있을 수 있고 모공각화증이라는 현상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흔해요. 유전성 질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있으면 자녀에서도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보통은 한 10살 전후 그때 이제 발견이 되고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넓게 생겨요. 팔 전체에, 다리에도 전체적으로 생기고 뺨에도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있었던 거는 대부분 많이 성인이 되면서 줄어듭니다. 상태가 그때그때 좀 달라 보이기도 해요. 제일 이제 흔한 경우는 살쪘을 때. 살쪘을 때 얘가 훨씬 더 도드라져 보이고 좀 빨갛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이제 모공각화증이라는 현상은 말 그대로 모공이 각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얘를 하나 레이저를 지져가지고 없애도 또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박피술로도 좀 깎아내는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봤는데 사실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갖고 살라고 합니다. 그럼 포기하고 네,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굳이 치료를 하려고 해도 노력을 들인 거에 비해서 성과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근데 막 SNS 광고 같은 거 보면은 꾸준히 바르면 맨들맨들해지기도. 그렇죠. 그 방법이 없진 않아요. 그렇게 광고하는 걸 쓰지 않아도 병원에서 쓰는 그런 일종의 여드름약, 레티노이드 계통을 쓰면 약간 부드러워져요. 그래도 다시 생기니까. 결국은 깎아내는 약을 쓰면 피부를 자극시키잖아요. 네. 그 자극에 비해서 얻는 성과가 아주 썩 신통치는 않으니까 굳이 그걸 열심히 치료할 필요가 있나. 피부과 의사들이 치료하기 제일 어려운 거 3개만 골라라 그러면 거기 들어가요. 그럼 그 모공각화증이, 모공각화증, 밀크커피 반점, 오, 그리고 튼살. 튼살도요? 네, 튼살도 그냥 튼살도 갖고 살아야 돼요? 잘 안 되죠. 그 튼살은 약간 임신에도 생기고 그렇죠. 여자든 남자든 2차 맞아요. 정진 다 할 때도 생겨요. 생기고 왜 이러잖아요. 몸의 부피가 갑자기 커지는데 피부가 거기에 비례해서 빨리 자라지 못하면 뜯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초기에는 약간 빨갛게 생겨요. 갈라진 것처럼 이런 빨간 선들이 생기게 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흉터처럼 남게 돼요. 피부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 공간이 흉터 조직으로 차는 그런 현상인 거죠. 상황에 따라서 흉터 치료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튼살과 같이 평평한 흉터들은 사실 치료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결국은 수술적인 제거가 답이 돼야 될 텐데 그걸 뭐 그 선에 따라서 다 칼로 그을 수도 없는 거고 오히려 뭐 모공각화증은 열심히 깎아내고 하면은 당장은 좀 부드러워질 수는 있는데 튼살의 경우는 빨간 단계에서 혈관 레이저 같은 거를 통해서 조금은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이미 하얀 튼살이 된 다음에는 사실 뭘 해도 별로 효과가 없죠. 그럼 그 튼살 크림도 있잖아요. 임산부들 튼살 크림. 글쎄요, 그거 제가 성분을 안 봐가지고 사실 제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원리로만 봤을 때는 그런 효과를 주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아이가 커가면서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 피부가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빨리 자라나기는 어렵거든요. 출산을 한 다음에도 그런 것들이 남을 수밖에 없죠. 요즘에 이제 제가 고민을 하는 게 피부를 조금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을 하는데 실제로 흉터 치료에도 그런 방법들을 쓸 수 있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피부를 줄일 수 있다면 튼살의 사이즈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 장비가 나온 지도 오래된 건 아니어서 나중에 제가 조금 해본 다음에 다시 너무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데요? 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밀크커피 반점 그건 뭐예요? 일단은 우리 몸의 특정 부위에 말 그대로 밀크커피색의 반점이 생겨요. 신경섬유종증이라는 유전 질환에서 밀크커피 반점이 같이 생기는데 그때는 이제 여러 개가 생기지만 그 질환이 없어도 한 개씩 생기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원인이 다 밝혀져 있지는 않고 이게 그냥 점이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왜 치료가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레이저를 해도 반응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앞에 얘기했던 2가지보다는 치료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많이 치료해야 돼요. 한 50번 뭐 아 이렇게. 진짜요? 최근에 저는 이제 어떤 특정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좀 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50번까지는 안 해도 되는, 어느 정도는 많이 흐리게는 할 수 있다.
밀크 커피 반점은 어렸을 때 생기거든요. 성장을 하면서 비례해서 좀 커지니까 좀 어린 아이 때 치료를 권합니다. 그럼 커서 하면은 별로 효과가 더 그렇지는 않죠. 요만한 게 몸이 커지면 이만하게 커질 거 아니에요. 치료 영역이 넓어지니까 그런 거지 뭐 어렸을 때 아파서 못하면 뭐 성인 돼서 해도 되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 밀크커피 반점 그것도 유전이에요? 그건 명확하지가 않아요. 선천성 질환이 다 유전인 건 아니거든요. 부모님한테 받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걸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죠. 색소 이런 거 말씀하시니까 겨드랑이 착색 같은 것도 생각나고 몽고 반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요. 몽고 반점은 근데 뭐 없어져요, 저절로. 아 그래요? 몽고 반점은 없어지는 거고 비슷하게 생기는 뭐 오타모반이나 그런 것들은 문제가 좀 될 수 있기는 하죠. 이제 눈 쪽에 생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레이저로 어느 정도는 치료가 가능하고 겨드랑이 착색 같은 경우는 뭐 이건 후천적인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극하고 연관이 돼요. 겨드랑이는 많이 쓸리는 곳이고 그거에 따라서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 두껍게 변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각질이 두꺼워지니까 그냥 색소가 생긴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탁해 보이는 현상이 되는데 이때는 이 조직 자체가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죠. 레이저를 열심히 한다고 그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각질을 열심히 벗긴다고 그게 또 돌아가지도 않아요. 이게 팔꿈치나 무릎 거기 착색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평상시에 주어지는 자극 자체가 줄어들어야 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근데 겨드랑이는 계속 쓸리잖아요. 그렇죠. 그 자극을 줄일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게 있죠. 물론 2차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가려워서 긁어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가려움증을 조절하고 긁는 걸 줄이면 많이 그래도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이런 데는 멜라토닌 크림 바르면 나아진다. 이게 색소를 조절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물론 그런 크림에도 우리 각질을 살짝 녹이는 레티노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차라리 그냥 레티노이드를 좀 써주면서 뭐 보습도 좀 잘해주고 자극도 줄여주고 그런 방식으로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런 경우는 저는 병원에 와서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것보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하게 잘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나름의 거의 유일한 홈케어법이네요. 겨드랑이도 착색이 실제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때는 치료를 하자고 하고 아, 그냥 피부가 두꺼워져서 그런 경우는 이건 뭐 레이저해서 될 상황이 아니니까 홈케어가 중요하겠죠. 살도 좀 빼야 되고. 아 그렇구나. 저는 피부과 광고 이런 데 보면은 그냥 크림 바르면 되고 레이저 받으면 다 없어지고 그렇지는 이런 건 않죠. 줄 알았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보다 흔하게 있는데 미용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는 게 포도주색 반점이라는 게 있어요. 불꽃 모반이라고도 부르는데 일종의 혈관 기형이에요. 혈관이 그 부분에서 좀 기형적으로 성장해가지고 굉장히 빨개 보이고 종양처럼 튀어나온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좀 큰 문제가 되는 건 얼굴에 있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좀 조금은 미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죠. 종양성으로 커지면 얼굴이 형태가 틀어지기도 하고 아 정말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 포도주색 반점의 경우는 어렸을 때 치료를 하는 걸 권합니다. 크기가 커지거나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이런 붉은 반점이 있으면 이거를 뭔지 좀 확인을 하고 혈관 레이저 같은 방식으로 치료를 해서 좀 사이즈를 줄이는 그런 방식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럼 그 포도주색 반점이랑 체리 체리 혈관종? 그거는 또 좀 다른 거예요. 아, 체리 혈관종은 크기가 그렇게 커지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돼요. 실제로 미용적인 문제가 될 확률도 매우 낮고 굉장히 흔하게 있는 경우여서 체리 혈관종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포도주색 반점의 경우는 좀 크기가 커지거나 뭐 자라나서 미용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조기에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선천인 거예요. 그렇죠. 선천성 질환인 거고 비슷하게 점이라고 부르는 멜라닌 세포성 모반 이것도 선천성이 있고 후천성이 있는데 선천성의 경우는 크기가 꽤 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손가락만한 점이 있다. 이것도 작은 사이즈에 들어가요. 아 그래요? 점의 기준에서는 엄청 큰데? 10cm까지 커지기도 해요. 10cm. 이 정도 되면 큰 점이라고 불리고 더 큰 거. 몸에 뭐 등을 다 덮고 있는다든지 자이언트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점도 있어요. 이것도 어렸을 때부터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만약에 뭐 몸에 있는 경우도 문제가 되지만 얼굴에 있거나 그러면 실제로 미용적인 문제가 크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도 성장을 하면서 크기가 점점 커질 수 있으니까 어렸을 때 치료하는 걸 권합니다. 후천성 점들이야 뭐 놔둬도 문제가 없는데 큰 경우는 피부암의 가능성도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제가 몰랐던 짜잘짜잘한 점 색소 맞아요.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점이어도 진단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다 진단명이 다르고 조직학적인 특징이나 임상적인 특징에 따라서 미리 확인을 해둬야 되는 점들도 있거든요.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혼자 이렇게 보다가 이거는 뭔가 잘하는 것 같아. 좀 이거는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점들의 양상이 있을까요? 뭐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10분을 뵈면 10분 다 불필요한 걸로 오세요. 일단은 우리 흑색종을 의심할 때 그런 점을 가지고 걱정이 돼서 병원에 오시는데 동양인들한테서는 손 발끝에 생기는 경우가 흔해요. 손톱이 까매진다거나. 네. 근데 그럴 때는 의심을 볼 수는 있는데 또 손톱에 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까만 선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거든요. 이게 전부 다 피부암인 건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크기가 급격하게 커진다. 거의 뭐 몇 개월 안에 몇 배로 커진다든지 여기 있는 점이 커지면 이 손톱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점점 이 안쪽으로 갈수록 넓어지겠죠? 그걸 보고 첫 번째 늘어나는지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색깔이 완전 까만 게 아니라 얼룩덜룩해요. 세 번째는 경계가 불분명해요. 까만 영역이 있는데 경계 부분이 흐리다고 표현해야겠죠. 혹은 더 문제가 되는 경우는 피부가 까맣게 돼 있는 경우, 이 선하고 연결돼서 그럴 때는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몸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몸에 있는 것도 크기가 갑자기 커지고 색깔이 얼룩덜룩하고 경계가 불분명하고 변화를 보일 때 의심을 해야죠.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실제로 이게 뭡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은 많은데 대부분은 아니거든요. 다행이다. 대부분은 아닌데 봐야 되는 게 이제 나이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연령이 좀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길 가능성이 높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양인들은 손 발끝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해요. 그러니까 몸에 있을 때 큰 점이 있다고 까만 점이 있다고 무조건 의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늘은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손발 한 번씩 그렇죠. 싹 보고 내 친구한테는 모공각화증 그거 그냥 갖고 살아야 된대 이렇게 말해주고 그러니까 별 문제될 건 없어요. 그냥 내가 좀 보기 거슬리는 것 뿐이지. 그냥 옷 입고 다녀라 걔야겠다.